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포트 표지와 팀별 PPT 만들기 과정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디자인 테마 서식을 이용하여 스마트 아트와 스톡 이미지, 전환 효과, 다양한 기능을 파워포인트에서 넣어서 레포트 표지와 팀별 과제인 PPT를 완성해보는 내용입니다. 수업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나시면 우선 왼쪽에서 홈 메뉴가 아닌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추천 검색어 항목에서 프레젠테이션, 테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내용의 주제로 아래 테마 서식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뒤로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십니다. 항상 왼쪽에서 새로 만들기 상태로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먼저 오늘 학습하실 주제인 레포트 표지는 테마라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디자인 서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현재 레포트의 표지 형식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우선 완성 예제 이쪽을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완성 예제 이쪽에서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두 페이지를 하나의 화면에 보여서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제목, 레포트 제목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 레포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학과와 학번, 이름, 제출 날짜가 들어가는 부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형태가 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큰 제목과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테마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테마라는 항목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다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찾기 쉽게끔 여기서 먼저 테마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여기 검색 상자에 제가 항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라는 내용을 넣는다는 거죠. 기존에 들어있던 테마라는 글씨를 지우시고요. 추억이라는 내용을 넣으시고 엔터를 치셔요. 엔터를 치게 되면 해당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테마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물론 화면을 위아래로 조절을 하셔서 원하는 테마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 단추를 누르셔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마우스 휠 버튼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아래로 올리게 되면 화면이 위아래 조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 휠 버튼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휠 버튼을 이용하셔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테마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입력하셨던 추억이라는 테마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면 저는 현재 상단 쪽에 추억이라는 항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추억이라는 항목 테마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상에 나타나는 레이아웃을 살펴보시면요. 제목 레이아웃과 부제목 레이아웃, 배경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해당하는 첫 번째 패턴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물론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시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첫 번째, 붉은색 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계열에 해당하는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만들기라는 빨간색 모양의 만들기, 새로 만들기 아이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항목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현재 화면상에 가로의 형태로 제목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세로라는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완성된 예시에서 살펴보셨듯이 이렇게 보시면요. 세로의 형태입니다. 세로의 형태. 레포트는 대부분 세로의 형태로 제출이 많이 되고요. 발표를 하는 PPT 같은 경우는 가로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세로의 형태가 아니라 가로의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를 살펴보시면요. 상단 메뉴에 디자인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 탭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디자인 테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 오른쪽 끝 지점을 가시면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그룹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이렇게 상단에 메뉴 탭이 있고요. 아래쪽에 테마, 적용, 사용자 지정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은 것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 그룹 영역 가장 끝쪽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룹에서 슬라이드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항목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라는 이렇게 항목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자세히 누른 버튼을 누르셔서 A4 용지는 210 곱하기 297mm라는 크기예요. 보통 뭐 21cm, 29cm 가로가 221cm고요. 세로가 29.7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용지가 A4 용지 사이즈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인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A4 용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가로로 되어 있는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게 되면 현재 그림도 이렇게 세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손대시면 된다? 네, 맞아요. 방향을 세로로 바꾸시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화면 크기를 맞출 사이즈를 조정하라고 이렇게 화면에서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최대화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화를 하게 되면은 나의 모니터 사이즈에 맞춰서 최대의 크기로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세로 사이즈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제 현재 화면에 구성되어져 있는 여기 레이아웃에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는 이 부분이죠. 그 아래쪽에는 부제목입니다. 우선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기초 과정에서 배우셨듯이 마우스의 형태를 살피셔야 돼요.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I 대문자가 나타나고요. 바깥쪽으로 가면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로 바뀌죠.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영역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쪽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상자,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텍스트 상자라고 하거든요. 글을 쓸 수 있는 상자라는 겁니다. 텍스트 상자 안쪽 영역에 가져오셔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커서의 크기가 커져 있다는 건 글씨 크기가 이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홈 탭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보시면 맑은 고딕 제목이라는 글꼴이고요. 크기가 현재 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테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글자 모양 크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디자인 테마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내용만 입력하겠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내용을 넣으셨어요. 두 줄, 세 줄 이상 넘어갈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엔터를 치지 않고 계속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끝 지점을 규정해서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엔터를 쳐주는 게 좋아요. 엔터를 치게 되면 단어가 끊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글씨만큼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 나머지 레포트라는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 물론 대문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캡스락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대문자를 한 번에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캡스락 키를 누르지 않게 되면 쉬프트 키를 하나씩 눌러서 바꿔야 되거든요. 대문자를 전체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캡스락 키를 이용하셔서 한 번에 입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입력해 보셨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캡스락이라는 것 이 부분이에요. 해당하는 캡스락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현재 입력하는 글자가 다 대문자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소문자를 입력하시려면요, 이 캡스락을 다시 눌러서 해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대문자를 계속 유지할 때는 캡스락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쉬프트 키를 매번 번갈아 누르셔야 돼서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를 계속 이어서 쓸 때는 캡스락 키를 이용한다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줄의 내용을 다 입력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부제목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마우스를 아래쪽 영역, 여기 아래쪽 영역 I 모양이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커서가 깜빡이죠. 물론 커서의 크기가 작다는 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글씨를 상단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2하고 8, 18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글씨 크기는 맑은 고딕 동일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요. 학과, 학번, 성명, 제출일 이렇게 4줄입니다. 앞서 살펴보셨죠? 제가 엔터를 쳐서 4줄을 입력을 한다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요. 글자 모양이랑 이렇게 정렬 방식이 달라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 번에 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먼저 입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의 제목 상자와 부제목, 내용만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제가 내용을 입력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보통 컴퓨터 부분을 잘 다뤄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기호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면 키보드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과 콜론이 있는 이 지점이에요. 조금 제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Shift 키를 누르셔야 돼요. 반대쪽이죠. 반대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콜론을 누르면 세미콜론을 누르면 콜론 2개의 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분 유념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글씨를 여기 한 칸 띄우고 여기도 한 칸을 띄웠어요. 콜론과 콜론 사이 앞뒤는 한 칸씩 띄워야지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깔끔한 문장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은 이렇게 다 붙여서 써요.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현재는 제가 확대한 상태라서 여러분이 못 느끼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원래의 사이즈로 돌아왔을 때 비교해 보셔요. 그쵸? 이게 붙어 있는 간격이 좁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글씨나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쉼표 또는 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한 칸씩 띄워주는 게 좋아요. 앞뒤로 어떻게 해요? 한 칸씩.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기념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세요. 콜론 사이 앞뒤는 한 칸씩 띄우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날짜 쓰잖아요. 날짜를 쓰고 나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마찬가지 마침표를 찍고 나서도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그냥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문서를 만들거나 글을 쓰는 어떤 규칙을 배우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개념을 아직까지 익숙하게 이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파워포인트라는 PT 자료 또는 레포트라는 자료를 만들 때는 간결하고 누가 봐도 깔끔하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걸 가독성이라고 해요.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이렇게 문맥의 앞뒤에 왜 띄워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내용을요, 꾸며야 돼요. 현재 입력된 상태로 하게 되면 그냥 왼쪽 정렬이 되고 글씨의 모양도 바뀌어져 있지 않거든요. 우선 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위쪽에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서가 들어가요. 커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텍스트 상자 근처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사방 화살표가 나타난 걸 보시게 돼요.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커서가 텍스트 상자 속에 있을 때는 점선이에요. 이렇게 점선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텍스트 상자 테두리, 물론 테두리는 뭐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선택하기 쉬운 공간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중앙 위쪽 요쪽 지점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선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던 커서가 사라졌어요. 이건 전체, 내가 입력한 이 세 줄이 전체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것을 테두리 한번 선택으로 전체 지정한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글꼴을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글꼴이 숨겨져 있어요. 방금 맑은 고딕이나 영어 글꼴이 나타났었는데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입력한 내용이 2줄 이상이 돼요. 그러면 글자의 형태가 2줄의 글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글꼴을 선택하려면 여기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글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여기를 선택하셔서 맑은 고딕을 하겠는데요. 맑은 고딕이 2개가 있어요.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맑은 고딕이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건 조금은 두껍고 위에 상단에 제목을 강조할 때 쓰는 글꼴이고 본문은 내용으로 들어갈 때 쓰는 게 본문이에요. 저는 제목을 만들기 때문에 제목 글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어떻죠? 그쵸.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형태로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맑은 고딕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어떤 디테일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눌러서 마찬가지 휠 단추예요. 휠 단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능에서 휠이라는 단추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휠 단추 이거예요. 마우스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화면을 자유롭게 위아래로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하는 휠 단추를 눌러서 위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셔도 되지만 중간 지점 오시게 되면 이렇게 헤드라인 M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글씨와 가장 동일한 글자거든요. HY 헤드라인 M이라는 글씨체예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렇게 글씨 모양이 바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글씨 크기는 따로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60포인트면 가장 적당하거든요. 물론 영어 글씨를 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러려면 이 영어 문장을 다시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지정을 하셔서 나는 이 글씨를 좀 더 다른 이쁜 글씨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이라는 요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가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글씨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영어 같은 경우는 에어리얼 블랙이라는 글씨체를 많이 써요. 로마체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듯한 글씨이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거의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있는 글씨 중에서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두꺼운 글씨체거든요. 그냥 에어리얼체 같은 경우는 좀 얇아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나는 이제 두껍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에어리얼 블랙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글씨가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과 영어를 각각 다르게 이제 수정하는 것까지 살펴보셨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뭐 헤드라인 M체를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좀 더 이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디테일을 주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 설정하셔서 따로 글씨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거를 먼저 이렇게 전체 테두리를 선택해서 바꾸신 다음에 부분적인 거를 바꿔주는 게 하나의 가장 빠른 팁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거, 전체적인 디테일을 바꾸기 위해서 테두리를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설정하신 다음에 먼저 위쪽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운데 맞춤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글씨 모양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먼저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이제 맑은 고딕 제목 글꼴을 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여러분이 보일 때는 글씨가 이게 작아 보이는데 크기가 18이라는 포인트는요, A4 용지에 인쇄를 하면 작은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지 한번 완성해 보셨는데요. 표지를 인쇄를 하셔야 돼요. 또 레포트를 제출을 하려면은요, 이거는 내가 보여지는 저장의 형태지 얘를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를 하려면은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을 누르게 되시면 여기 인쇄라는 부분이 보여요. 여기 인쇄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인쇄되어진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걸 종이로 인쇄를 하시려면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프린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 지금 프린터 현재 설정을 안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DF로 뜨거든요. 근데 본인이 프린터를 연결을 해 놓으셨으면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프린터가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안 나타나면 프린터 찾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찾기를 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프린터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린터 설정이 끝나면 인쇄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인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금 작성하신 한 장의 레포트 표지가 인쇄가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쇄까지 살펴보셨고요. 물론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대로 두면 아깝잖아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지 다음번에도 이 내용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동그라미 화살표 뒤로 가기, 되돌리기예요. 되돌리기를 하시면 이렇게 현재 화면,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신 상태에서 상단에서 파일이라는 메뉴 아시죠? 파일. 항상 파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일 속에는 인쇄도 들어있고 새로 만들기도 들어있고 열기도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는 이유는요, 내가 내 USB에 저장할지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할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내 PC를 선택하셔서 USB를 꽂게 되면 여기 USB가 나타나겠죠. 현재 저는 USB를 꽂지 않았어요. 꽂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USB를 꽂아봤어요. 이렇게 USB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USB가 나타나는 거 이제 보셨으면 USB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USB를 선택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뭐예요?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마우스 휠 단추예요. 똑같이 휠 단추 누르셔야 돼요. 마우스 휠 단추 이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가시면 USB 드라이브가 나타나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세요. USB 드라이브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나는 USB가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헷갈려. 그럴 때는 내 PC를 누르는 거죠. 내 PC를 누르셔서 여기 USB 드라이브가 꽂혔어요. 이때 USB 드라이브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왼쪽에서 바로 USB 드라이브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 하던 아래 거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USB 드라이브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들어왔다는 건 여기 상단에 여기 보시면 상태 표시 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내가 현재 내 PC에서 USB 들어왔다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 PC를 눌러서 더블 클릭 USB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기 왼쪽에서 바로 USB를 누르셔도 돼요. 물론 여기 항상 위쪽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PC 그리고 USB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넣을게요. 파일 이름은 현재 뭐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썼던 그 부동산 서비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이름을 레포트 표지라고 하고요. 하이픈 빼기 모양이에요. 세로형이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네임을 쓰고 나서는요. 틀린 글자가 있나 없나를 살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이 부분 제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파일 이름을 넣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야 돼요.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방향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칠 게 있으면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치셔야 돼요.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에 USB 드라이브인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면 현재 상단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레포트 표지 세로형이라고 저장이 되어졌어요. 물론 이건 파워포인트 확장자가 pptx.pptx는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치면 이름 앞에 성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이거에 대한 파워포인트에 대한 어떤 형식, 종류라는 걸 이렇게 지칭하는 게 확장자라고 해요.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레포트 표지 한번 만들어 보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살펴보셨는데요. 물론 USB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내용을 닫아야 되겠죠. 해당하는 내용을 닫고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나오신 다음에 보통 컴퓨터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PC라고 있어요. 근데 내 PC가 없는 분들은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뭐 마이라는 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나 또는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라고 뜨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내 PC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내 PC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USB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레포트 표지가 나타나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방금 내가 저장했던 게 온전히 완성이 되어 저장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레포트 표지 만들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